융자 조정 정보를 갖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조정을 통한 재정적 어려움을 탈출해 안정적 페이먼트로 집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허드 인가된 상담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융자 조정 업무를 도우면서 경험을 나누고 현재 도움을 받아야 할 호모너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차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탈출구를 찾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융자 조정 진행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융자 밸런스에 근거해 불충분한 수입을 랜더로 하여금 페이먼트 지불 능력 부족으로 간주해서 시간만 지체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조정을 못 받게 됩니다. 어떤 손님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수입이 없어서 융자 중에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일정한 정도의 수입은 융자 조정 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행사하는 수입 증명 제출은 결과에 큰 영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 랜더는 서류 부족으로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드 인가 기관에서는 서류를 은행에 안전하게 보내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담당자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서류를 못 받았다고 변명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직접 서류를 보내면서 야기되는 문제나 실수를 사전에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 조정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차번 옵션이 아닙니다. 은행마다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해 융자 조정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는 호머러들은 은행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이는 콜렉션 부서에서 자동 다이얼 시스템을 셋업해두고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몇 개의 부서가 호머러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면 우선 콜렉션 부서에서 전화를 걸어 페이먼트 납부 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들의 임무는 호머너로부터 페이먼트를 받을 때 커미션의 근거에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연체된 돈을 받으려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자 조정은 월급제로 근무하는 부서의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간혹 호머너가 직접 융자 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카운슬링 도움을 받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선 융자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카운슬러의 상당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융자 조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단순히 영어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부족함이 없는 대학 교수나 변호사들도 융자 조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LA 어떤 슈퍼바이저도 모기지 페이먼트의 어려움으로 차압의 위기를 모면한 일도 기사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걸 알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융자 조정을 직접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카운슬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봅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융자 조정의 성패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해 제 날짜 안에 보내는 데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융자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에 보내기 전에 카운슬러와 함께 자세히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융자 조정을 돕는 라스트 미니게이션 부서의 역할은 융자 조정 서류를 점검하고 이자율을 낮춰 줄어든 페이먼트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발생하는 그 적정선을 찾아서 돕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알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담당 부서와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 많이들은 융자 조정 관계로 많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구조라겠습니다. 대체로 각 가정마다 재정 구조로 어려운 시점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있고 주변의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융자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금으로 수입이 있어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서류상 증거만 제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도움을 주진 않겠습니다. 융자 조정은 어느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런티해준다면 그건 사기와 같은 제안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착실히 준비해서 보내주고 진행 사항을 잘 점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건 시간 단축과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은행과 장기적으로 나눈 모든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법이 허락한 기간 내에 결과를 반드시 서면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주택 차압 구제 사기가 공고해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 이루어지면 공공기관인 카운티 등기소로부터 알려지기 때문에 편지, 전화 그리고 가가 방문을 통해 주택 차압 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구제 사기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눠 행해지고 있는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령 같은 도움, 즉 팬텀 헬프라고 하는 이 경우는 간단한 전화 또는 서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높은 수수료를 받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당신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움의 손길을 받기에는 너무나 낮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을 맡겠다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일아웃, 구제. 이 경우는 집에 관한 등기를 이전하기만 하면 집에 렌트로 살 수 있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집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해 보지만 결국은 집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끼 그리고 명의 이전입니다. 미끼를 제공하고 집의 명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하며 서류에 사인할 것을 강요한다면 사기임을 알고 피해야겠습니다. 절대로 소유권 포기나 거기에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또한 집을 렌트했다가 다시 되돌려준다는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파산주택입니다. 뱅크럽시 포크로저 사기꾼들은 처음에 돈을 내면 호모를 대신해서 은행과 협상 또는 재용자를 시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융자 주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융자 주정을 조건으로 절대로 성금을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에 미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융자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돈만 챙기고 호모로도 모르는 사이에 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파산한 주택 차압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 있어도 융자 주정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파산은 크레딧을 10년 동안 망가지게 하여 직장, 보험, 자동차, 아파트 모든 그런 일들이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주택 차압은 호모너들이 정확한 정보와 현재 전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결과도 다르고 사기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못했을 경우 주택 차압 또는 NOD를 받을 것이고 동시에 편지가 집으로 배송될 때 밀린 융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든 은행들은 융자 페이먼트를 못 내는 호모너들에게 허드인가된 단체에 찾아가서 무료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편지로 통보해 줄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허드의 모든 과정을 거쳐 승인된 카운슬러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더 좋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승인한 전문가와 융자 주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상담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융자 주정을 돕기 위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현재 Keep Your Home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운 호모너들에게 4가지 내 집 짓기 융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도움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실직자 보험입니다. Unemployment Mortgage Assistance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EDD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월 페이먼트 3,000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의 세금과 보험 그리고 HO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54,000불까지 혜택을 주어지게 됩니다. 단 3개월분인 9,000불은 두 번째 도움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보류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 기준은 EDD 수의 자격을 알리는 통지문과 EDD 페이스업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도움을 통해 결정되고 수입의 31%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기지 회복입니다. 모기지 리인스테이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밀린 페이먼트를 54,000불까지 단번에 정부가 갚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못 낸 페이먼트가 6만 불이라면 6,000불은 본인의 부담과 함께 모기지를 원상 회복시켜서 페이먼트로 다시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목적을 두고 돕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수입은 도움을 주고 나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시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할 당시 이미 2번의 페이먼트를 못 냈음을 증명해야 하고 38% 미만의 DTI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모기지 잔액이 72만 9,750불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LA 카운티 수입은 77만 7,500불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0만 4,65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원금 삭감 프린시플 리덕션 프로그램입니다. 가구당 10만 불까지 융자 원금 삭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조정 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재정적 사항을 증명해 보여줘야만 합니다. 조정 전에 DTI가 38%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 후 DTI는 38% 미만이어야 합니다. LTV가 115%가 넘는 깡통 주택 상태에 있는 주택이거나 깡통 주택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도움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세일이나 또 이주 비용으로 5천 불까지 돕는 트랜지셔널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고객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이 위치해 있어야 하고 도움을 받은 후 5년간은 늦지 않고 페이먼트를 잘 해야만 합니다. 현재 뱅크럽시 파일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정부의 융자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차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은행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도움을 신청해서 접수가 완결돼야 차압을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유효한 융자 옵션들을 점검해 보시고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도 재조정하셔서 재정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